800만 원 안 주면 고소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죠? 네, 지난 5월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지금 직진하던 차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왼쪽에서 아이가 튀어나와서 저 후에 이제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딪힌 후에 아이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지만 아이도 많이 놀랐을 거고 운전자도 많이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아이는 왼쪽에 분식집에 있다가 태권도 학원 차가 와서 바로 타려고 뛰어나간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아이가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서 아이 어머니와 연락을 했고 보험 처리를 해서 잘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운전자는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 엄마랑 연락도 하고 보험 처리까지 끝내고 그래서 이제는 뭐 잘 마무리가 되었겠구나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별일 없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돼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대요. 만기를 하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너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800만 원의 합의금 없으면 형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끝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이게 그 민식이법 그렇죠. 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민식이법이라 뭐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그렇죠,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특히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속을 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더 가중처벌되게 하는 법률이죠. 그 법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 보면 스쿨존 지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다치게 됐을 때, 아이를 다치게 되면 1년에서 15년 사이, 또 500에서 3천만 원 사이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결국 시속, 대상자가 아이인지 다쳤는지 죽었는지 이게 요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라 이건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라는 보험회사 측의 주장하고 또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고려하고 있다는 이 배상금 형사소송 이게 진짜 뭐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다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보험회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처벌 가능해요. 30km 미만으로 달렸을 때 전방 주시 의무를 했다면 처벌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과 그 자동차의 속도를 생각해서 도저히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나의 반사신경, 인간의 반사신경으로 그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면 지금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무죄 판결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듯해요. 지금 저기 보면 분명히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오는 걸 그 사각지대가 아니라서 알 수가 있어서 과실은 있을 듯해요. 그러면 그 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형사처벌 받는 건 벌금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금 받았다고 민사소송 제기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민사소송 제기되는 부분은 보험회사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처리하고 보험 이상의 부분은 800만 원은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즉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세 가지는 다 다르다. 즉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고 처벌 받는다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는 보험회사가 처리하고 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면 그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800만 원을 이렇게 받아야겠다, 합의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부모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 영상을 보시면 일단 약간 중립적으로 일단은 뭐 판단을 일단 받아보긴 해야 되는데 과실이라는 게 이렇게 통상 봅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저기에서 아이가 태어나올 수 있는 것을 예견해야 되고요. 또 예견했으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못했을 때 과실이 성립해요.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법원이 이제 하는 겁니다. 뭐 검찰도 할 수 있고, 뭐 수사기관도 할 수 있고, 법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면 저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새로 봐야 되긴 한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건 좀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정도를 좀 예견하고 간다 그러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렇게 너무 빨리 좀 튀어나온다면 사실상은 불강력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고 저걸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예견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예. 이렇게 뭐 다 더 봐야 되겠지만 저것만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약간 그 판단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일단 넘어지고 나서 또 바로 그냥 하고 그냥 네. 다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애가 크게 다친 것 같진 않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저 속도도 30km 이상이어야 되는데 운전자에 따르면 이제 20km 정도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맞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안이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